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도희입니다. 오늘은 각 지자체마다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죠. 바로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이신 박재영 교수님 모시고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핵심 요소와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하면 이 노후된 원도심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사님, 그렇다면 이 사후 관리는 어떤 개념인가요? 네, 국내 도시재생 정책이 시행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방법론과 실행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마중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종료되는 시점에 다가온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마중물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그 종료 이후에 그 지역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었고요. 법적인 부분과 제도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완료 이후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물리적 시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다음에 주민 조직, 지역 자산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 보완하여 사업의 성과가 장기적으로 유도되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특별법에는 사후관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한 선도적인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벌써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후관리의 개념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 사후관리 영역의 필요성은 도시재생 사업이 마중물 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중물 재원 기간 동안 현재는 이제 중앙, 광역 등의 행정 중심의 사업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마중물 재원 기간이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공공 재원으로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한정적 의미가 아니라 사업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차원에서의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 특히 설정된 사업 기간 동안 주민 그리고 또는 도시재생 경제조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업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의 자립까지 시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지역재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지자체 등의 지원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시작됐고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중물 사업의 종류가 주민 또는 도시재생 경제조직의 자립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도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초기의 경우 도시재생에 대한 주체간, 행정, 그다음에 센터라고 불리우는 중간 지원 조직,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주민 조직의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체 간의 상호 이해 차이나 준비의 미흡 등으로 인해서 자립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도시재생 사업의 상당 부분이 물리적 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간을 지역 주민 공동체나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청년 창업, 법인 이런 기업 등이 활용하는 형태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기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사업 초기부터 거점 공간 및 사업 주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거의 말미에 거점 공간이나 도시재생 경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마중물 사업이 종료가 되더라도 거점 공간은 막 만들어졌고 경제 조직 또한 막 설립된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은 운영의 미숙함이나 그다음에 전문성에 대한 확보 기간이 좀 짧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사후관리 영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후관리의 개념과 또 필요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의 목적을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후관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5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의 지속을 확보한다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점 시설을 지었는데 거점 시설이 유휴 공간으로 전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이용될 수 있는 커뮤니티,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한다는 차원입니다. 이거는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지,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기에 성과의 지속성 확보가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 관리는 단순한 시설 관리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시설 관리를 넘어서 사람 중심의 지속적 성장 과정의 실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도시재생 경제조직, 그러니까 사업 추진 단체 및 지역 공동체의 자생적 역량을 강화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행정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숙된 시민의식, 그다음에 행정과의 협력, 건강한 거버넌스 구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만들어가는 그 이유가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이 이어지는 것이 인상 깊은데요. 그럼 다음 목적도 이어지는 걸까요? 네, 오늘 사회자님께서 굉장히 예리하신 말씀을 주셨는데요. 세 번째 목적도 이렇게 다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재정에 대한 효율성 제고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재정을 쓰는데도 효율성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제점시설의 경우 준공 이후로 방치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 같은 경우는 유휴시설이 된 거점시설의 어떤 관리비라든가 그다음에 공실 발생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대응에 대한 비용, 그리고 지역 내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드는 비용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두 번째 목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역량이 강화되면 거점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가 성장했다는 뜻이고, 그 공간은 유휴 공간으로 방치되지 않고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에 뭔가 공헌을 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인원도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유휴 공간으로 인한 관리비도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 사용에 대한 효율성 제고라는 목적과 다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두 가지, 네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책 신뢰성 강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정책 신뢰성은 지역 주민과의 어떤 약속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질 때 특히 더 강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가지는 특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정부에서 마중물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중물 사업이 끝났다고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이 끝났다라는 식의 행정회계가 나타나면 정책 신뢰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사후관리 사업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사업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정책 신뢰성 강화라고 하는 것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앞에 네 가지의 목적을 통해서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주체들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이러한 활동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어떤 정책적 목표에 연결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자발적 재투자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단기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 지역 발전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정리하면 첫 번째 성과의 지속성 유지, 두 번째 주민의 자생력 강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정 효율성 제고, 네 번째로는 정책 신뢰성 강화를 통한 마지막으로 지역 발전 선순환 구조 정착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과 자생력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이 바로 사후 관리다라고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 사후 관리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이 펼쳐지는 범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후 관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사후 관리 역시 다루고 있는 범위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역적으로는 당연히 도시재생 사업을 실행한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최근 트렌드를 봤었을 때 완료된 시기로만 생각하지 않고 도시재생 사업 완료 예정 지역으로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간적인 것과 시간적인 것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후관리 정책이 실행되는 범위는 크게 물리적인 범위, 그 다음에 사회적인 범위,
그리고 제도적인 범위로 구분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적, 공간적 범위, 그리고 정책 실행 세 가지 범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정책 실행 단계에서 첫 번째인 물리적 관리 영역은 어떤 것일까요? 네, 물리적 관리 영역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거점 시설 및 공공기관, 기반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 등 문자 그대로 물리적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도시재생 사업을 실행하는 활성화 계획을 살펴보면 많은 지역에서 도로 포장과 관련된 단위 사업을 많이 실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일반적인 아스팔트 포장만으로 이 사업을 실행했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지역의 특색을 불어넣다 보니까 단순 포장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아기자기한 디자인도 들어가고 지역의 브랜드 같은 것도 입히고 BI 같은 것도 씌워서 포장을 함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 관리가 만약에 없다면 도로 포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때 했었던 그 포장에 대한 부분이 관리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어디가 파손이 됐으면 그냥 단순하게 검은색 아스팔트로 덮어버리고 그냥 치워버리겠죠. 그런데 지역 특성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이런 물리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또 이런 도시재생 사업 관리라는 제도가 있어야 그 영역이 또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이 첫 번째로 물리적 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영역인 사회적 관리 영역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적 관리 영역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형성된 그러니까 무형의 자산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사업 참여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협의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또 조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그다음에 청년기업, 그다음에 또 해수부 관련된 사업에서는 또 앵커 조직, 이런 조직들을 위한 관리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주민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 안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하는 주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운영에 대한 컨설팅, 특히 인사, 노무, 회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같은 지원 등 경영에 관한 지원이 주요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관리 회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공공서비스 생산, 그다음에 지역 환원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 등도 다 같이 포함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영역인 제도적 관리 영역이 남았는데 이는 어떤 걸까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제도적 관리 영역은 사후관리라는 정책 실행의 근거를 확보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 개념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제도적 근거를 생산하는 형태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재생 사후관리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기도 조례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도 도시재생 사업의 사후관리 지원 조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전반부는 목적, 정의, 그다음에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제2조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중앙에서 실행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가목에 경기도가 지원하는 나목의 도시재생 사업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중물 사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 중앙정부 사업이 많거든요. 그걸 포함하고 경기도가 지원하는 나목의 도시재생 사업, 더드림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포함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적용 범위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계획 수립 가능 시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후관리 조례를 살펴보면 보통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라는 문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업을 완료해야 사후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이 과정 중심의 사업이고 향후의 계획을 예상할 수 있어야 다른 연계 사업이라든지 사업의 방향성 설정과 같은 부분을 미리 우리가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완료되기 6개월 전이라는 시점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근래에 생기는 조례는 도시재생 사업 완료 예정 지역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면서 사업 완료 6개월 전에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경기도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전반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지역과 다른 경기도만의 특색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게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조례 본격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중반부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중반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례가 다뤄야 될 핵심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그 다음에 사후관리 교육 및 컨설팅, 사후관리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에 꼭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6조 2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재생 사업의 현황과 평가 결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재생 사업의 도시재생 기반 시설 현황 및 운영 관리 계획, 세 번째로는 도시재생 사업의 지역 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방안, 네 번째로는 도시 쇠퇴 방지 및 도시재생 사업 효과에 대한 지속 방안, 다섯 번째로는 도시재생 사업 사후 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그렇게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의 내용과 같이 경기도와 함께 사후관리 계획이 수립되는 지자체가 있을 경우는 경기도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실행 가능하고 촘촘한 사후관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조례 중반부는 사후관리 계획에 필요한 핵심 사항과 또 실행 사업, 경기도의 컨설팅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네요. 그리고 경기도의 지원까지. 그럼 마지막 후반부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네, 후반부는 모니터링 및 평가, 그다음에 지도 감독, 시행 규칙 순으로 이루어지면서 조례가 마무리됩니다. 모니터링 및 평가는 경기도가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 경우 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실적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10조도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 지도 감독할 수 있다는 권한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11조는 시행 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재영 박사님과 함께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